오늘 함께 읽을 책은 칼비태 교육법이다. 칼비태는 원래도 유아교육 쪽에서 유명했지만 이지성 작가가 에이트에서 언급을 하고 또 내 아이를 위한 칼비태 교육법이라는 책을 내면서 더 유명해졌다. 칼비태 교육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자. 칼비태는 누구인가? 독일의 작은 시골교회 목사였다. 200년 전 독일의 목사는 교수 이상의 지식인이었다. 칼비태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첫째 아이는 유산되고 둘째는 발달장애를 보이는 미숙아로 태어났다. 그런데 이 둘째 아이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교육시켜 19세기 세계적인 천재 법학자로 키워냈다. 과연 어떤 교육법이었을까? 페스탈로치의 권유로 칼비태 교육법이 세상에 공개되었고 칼비태 교육법은 몬테소리, 프레벨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칼비태의 아들 칼비태 주니어다. 3살의 모국어, 9살의 육개국어, 10살의 라이프치히 대학교, 13살의 독일 기센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16살의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법학 박사, 프러시아 왕의 명을 받아 18세에 이탈리아에서 유학, 단테 연구 전문가로 23살의 단테의 오해 책 저술,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어린 박사학위로 등재, 1834년 할레 대학에서 83세까지 강의. 이야,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아빠의 교육열이 힘들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칼비태 주니어는 이후 공부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발간하게 된다. 이쯤 되면 정말 궁금해진다. 칼비태 교육법,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칼비태의 교육법을 보기 이전에 교육관을 먼저 본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영재는 타고난다고 주장했지만 칼비태는 교육과 환경의 영향으로 만들어진다고 주장하였다. 평범한 아이도 비범하게 바꿀 수 있는 교육의 힘을 믿었다. 형편없는 소리가 나는 악기도 제대로 조율된다면 좋은 소리를 내고 원래 좋은 소리를 냈지만 조율이 되지 않은 악기는 연주가 엉망일 것이라는 악기 비유를 통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칼비태 교육법을 7가지로 정리해보았다. 첫 번째, 조기교육이다. 조기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이다. 칼비태는 뱃속의 아이에게 말을 걸고 임신 중인 아내를 감정적, 육체적으로 안정시켜 주었다. 청년 시절부터 자녀 양육을 위해 위험한 만족을 자제하는 훈련을 했으며 의학을 공부하였고 정신적 즐거움을 충족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였다. 또 배우자를 찾을 때에도 양육자로서의 아내를 구하였다. 그리고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이후 아이 교육은 요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며 아기 때부터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지능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순간 생후 15일부터 말을 가르쳤다. 보통 어린아이와 대화할 땐 자세한 내용들을 생략하지만 칼은 달랐다. 아이가 이미 어른인 것처럼 여기고 대화하였다. 아이의 두뇌와 성인의 두뇌가 같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는 당장의 효과를 바란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잠재의식이 이것들을 모두 받아들였다가 성장하면서 밖으로 쏟아내리라 확신하였던 것이다. 자,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된다. 칼비태의 조기교육은 1~2살부터 국영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놀이와 재미를 통한 사고력 훈련과 사물의 기본 개념을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는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학습이든 쉽고 빠르게 습득해 갈 수 있었다. 그리고 언어교육, 특별히 모국어에 대한 교육을 했다. 모국어를 제대로 습득하면 아이는 이른 시기에 지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또한 잘 습득된 모국어로 인해 외국어도 쉽게 배울 수 있게 된다. 어떻게 가르쳤을까? 사물을 보여주고 이름을 분명하게 말해준 다음 분명하게 말해보도록 용기를 불어넣는다. 단순하고 엄선된 표현이나 문장을 크고 또렷하게 느리고 분명하게 발음해주고 한 단어씩 정확하고 철저하게 이해하도록 한다. 그래서 칼비태 주니어는 천천히 자유롭게 말하되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해야 했다. 칭찬과 때로는 핀잔이 보상이었고 격려였다. 재밌는 건 칼비태는 아이가 쓰는 말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음매, 멍멍이, 야옹이 등 이런 거 말고 정확한 단어를 가르쳤다고 한다. 또 칼비태는 용돈을 쉽게 주지 않았다. 돈을 버는 것은 어렵다는 것과 모든 일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그리고 적절한 선을 지켜 합리적 소비, 의미 있게 돈 쓰는 법을 가르쳤다. 경제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세상을 이해하고 이기적인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경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용돈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용돈을 올려달라고 조르는 이기적인 아이, 부모에게 불만을 품는 아이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8살이 된 칼비테 주니어에게 2주 동안 집의 가계부를 직접 관리해보도록 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는 공부이다. 자녀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아이는 하기 싫어하는데 그래도 해야만 하는 공부, 어떻게 시켜야 할까? 칼비테는 우선 교육의 핵심을 지식을 넣는 게 아니라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꿈, 자연, 가족, 인간관계임을 늘 상기시켰다. 몇 가지 공부에 관한 팁이 있다. 칼비테는 공부를 오래 시키지 않았다. 하루에 2시간만 하고 내용이 아무리 흥미로워도 3시간 정도만 하도록 하였다. 나이를 고려하지 않은 오랜 학습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이다. 학문보다는 인생의 즐거움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 아이의 관심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동기부여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설계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야 하며 공부와 놀이를 구별하여 공부 시간은 매우 귀중하고 중요한 시간으로 인식시키고 집중해서 빨리 끝내도록 연습하게 했다. 그리고 토론교육법, 부모의 대답보다 아이가 먼저 생각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독서이다. 책을 반복해서 연극하듯 재미있게 읽어주는 거다. 또 내용을 읽어주다가 끝부분을 알려주지 않기. 그러면 직접 호기심을 가지고 읽게 될 것이라며. 놀이를 통해 책과 친해지도록 했다. 칼비테는 유년 시절에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였기에 자녀의 독서 능력과 내용을 신중히 고려하여 책을 골랐다. 특별히 인문 고전을 많이 읽혔다. 여기서 잠깐 이지성 작가의 내 아이를 위한 칼비테 교육법에서 작가님이 정리한 인문구전 독서법을 가져왔다. 인문구전 독서법 1단계 편안한 마음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가볍게 훑어본다. 2단계 빠르게 다시 읽는다. 3단계 책의 내용을 빈틈없이 파악하며 읽는다.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경험학습이다. 주입식 교육이 아닌 일상에서, 집에서, 정원, 풀밭, 들판, 숲, 사회, 여행에서 백문이 불여일견 다양한 상황 속에서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여행과 다양한 예술에 대한 경험을 통해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감성 또한 강조하였다. 또 학자 등 전문가들과 대화할 자리를 마련하고 박물관, 동물원, 공장 등에 자주 견학했다. 칼비테 주니어는 나중에 쓴 그의 책 공부의 즐거움에서 아버지의 격려는 내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나도 할 수 있다는 무한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고 고백했다. 세 번째는 산책이다. 아침 식사 전 2-3시간 정도 산책을 하는데 그때 나누는 대화는 주로 읽은 고전에 대한 내용이다. 또 산책을 통해 관찰력을 확대한다. 예를 들면 백화점 진열대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질문함으로써 기억력을 자극하였다. 산책을 하면서 흥미를 이끄는 대화를 하고 주위 사물을 관찰할 때 자세히 설명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밖에서 보고 느낀 것을 엄마에게 설명하도록 하였다. 집안일을 하는 엄마에게 최대한 쉽게 풀어 얘기해야 하므로 아이는 더 많은 것을 관찰하고 보고 느끼려고 하였다. 네 번째, 건강이다. 칼비테의 조기교육은 육체적 건강을 바탕으로 지적 사고 능력을 극대화시킨 것이다. 세심한 케어와 꼼꼼한 목욕을 통해 건강을 돌보았다. 다섯 번째, 자율성이다. 아버지는 한 번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준 적이 없었다. 칼비테는 단 한 번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지 않았다. 돕는 것이 아닌 생활력을 제한하고 성장 과정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이가 자기 일을 스스로 해보면서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이로 자랄 것이라고 하였다. 여섯 번째는 인성교육이다. 지식교육보다 인성교육을 중시하였다. 인성교육을 중시한 이유는 도덕, 인성이 빠지면 아무리 대단한 교육을 받아도 사회 악으로 자라기 때문이다. 칼은 아이에게 올바른 인성을 심어주어 행복한 생애를 보낼 수 있도록 전인 교육을 실시했다.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동정심을 키워주었고 책임감을 기르게 하기 위해 집안일을 시켰다고 한다. 가족회의를 할 때에도 자녀의 말을 경청하였고 권위가 아닌 사랑으로 대하였다. 그 결과 칼비테 주니어는 행복한 천재가 되었다. 일곱 번째로 경건교육이다. 경건성에 기초한 윤리성을 강조하였고 모든 것을 신과 연관시켰다. 경건성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 윤리성은 고로 혼자 있을 때에도 지킬 것은 지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칼비테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성경 구절을 통해 하나님을 가르쳤다. 또 분별력을 강조하였다. 분별력이란 진실과 거짓,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 누구를 가까이 하고 멀리 할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다. 책을 읽을 때도 사람을 대할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하며 자연과 여행을 통해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 원하였다. 가정에서 가르쳐야 사회에서도 분별력 있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별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다. 칼비테 교육의 시사점은 조기교육의 중요성이다. 보통 조기교육이라 함은 교과목을 이른 나이에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칼비테의 조기교육은 마치 토양을 준비하는 것처럼 놀이를 통해 사고를 키우고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는 것이었다. 칼비테가 살았던 시대는 조기교육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천재는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칼비테는 천재는 길러진다고 말하며 조기교육을 강조했다. 조기에 좋은 교육을 하지 않으면 나쁜 습관이나 생각이 자리 잡게 되므로 0세부터 계속해서 대화식 교육을 하였고 특히 신앙과 성경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다. 0에서 3세의 시기는 부모가 들려주는 이야기와 대화를 아이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한다. 노력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 그리고 그것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인생의 초석이 된다. 어리니까 모르겠지라는 생각이 아닌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토양을 잘 준비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홈스쿨링의 좋은 모델이라는 것이다. 칼비테는 박물관, 공장 견학, 전문가의 만남 등 다양한 경험학습을 통해 지식들을 배우게 하였다. 이것은 분명 칼비테 주니어에게 풍성한 삶을 더해 주었을 것이다. 또 따로 정리하지는 않았지만 규칙적인 생활 교육이 있었다. 칼비테 부부는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 서로 정해놓은 시간 계획표를 정확히 지키며 규칙적으로 하루를 보냈다. 자녀에게 군것질은 주지 않고 식사 시간에 정해진 음식만 주었고 제때에 밥을 먹지 않으면 치워버리기도 하였다. 공부 시간 동안에는 공부에만 집중하도록 격려하였다. 3살 때부터 식탁 치우는 것을 돕고 친구들과의 관계나 어른들을 구분하는 방법 등 다양한 분야를 교육하였다. 그리하여 지식뿐 아닌 전인적인 성장이 가능했다. 또 마지막으로 교사로서의 부모이다. 칼비테 교육법은 교사로서의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이 부분은 어쩌면 한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강점이 될 수도 있겠다. 칼비테는 뛰어난 지식인이었다. 그의 역량 덕분에 호기심 가득한 자녀와 토론, 대화도 막힘이 없었다. 또한 자녀 교육에 대한 큰 관심과 열정이 있었다. 21세기의 바쁜 사회 속에서 쉽지 않은 부분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건 자녀 교육을 감당하기 위해 부모가 먼저 배움을 추구하는 학생이 되고 더 나아가 교육자가 되어야 함을 보게 된다. 칼비테 교육법을 통해 주입식 교육과 경쟁 구조의 사회 속에서 진짜 교육이란 무엇일까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